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화끈하면서도 충격적인 내용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점령한 후에 그 안정화작전하는 부대를 창설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궁금합니다. 미국의 제7보병사단입니다. 워싱턴주에 그 루이스 맥초드라고 하는 합동기지, 아주 많은 부대가 같이 주둔하고 있는 합동기지에 미 제7보병사단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이 제7보병사단의 사령부에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제1안보지원여단, 이 제1안보지원여단의 모병 담당관 그리고 교관, 장병들은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 7사단에서 안보지원여단의 훈련, 임무, 조직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라고 미 7사단의 7보병사단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월 1일, 미국 날짜로 12월 1일이니까 우리 날짜로는 뭐 12월 2일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도를 했고요. 아마도 12월 2일 날 보도를 한 것으로 봐서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11월 말에 이런 일을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제1안보지원여단의 모병 담당관이 왔다. 그리고 교관, 장병들이 이제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에 있는 7사단 사령부에 와서 이런 교육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안보지원여단, 좀 생소한 이름이죠. 이 안보지원여단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지원여단이란 동맹 또는 파트너국과 함께 군사교육, 자문, 지원, 자립지원, 그리고 공동작전, 안정화작전을 수행하는 군사 고문단 성격의 부대입니다. 뭐 그 이라크에도 군사 고문단이 가 있었고 뭐 그런 건데, 여하튼 전쟁 이후에 투입되는 부대예요. 전쟁 이후에 투입되는 부대. 그래서 미군이 지금 그 이라크전을 마쳤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군사 고문단들이 가서 이라크, 그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라크 군들을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안보지원여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자기네들 그 교관 요원들 중에서 가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 안보지원여단이라는 것을 2017년도, 즉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작년부터 만들었을까요? 자, 이 안보지원여단 또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미 육군의 현재 안보지원여단의 현황입니다. 제1,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에 와서 7사단에게 교육을 한 제1안보지원여단,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지아주 포트 베닝을 근거로 해서 창설을 했고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군사고문 임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설을 해서 군사고문 임무를 맡고 있죠. 그리고 제2안보지원여단을 지금 창설 완료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포트 브래그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제2안보지원여단, 2018년 올해 창설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투입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안보지원여단, 여기는 텍사스주의 포트 후드를 그 거점으로 해서 창설 준비 중에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4안보지원여단은 콜로라도주 포트 카슨에서 창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창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안보지원여단인데, 이게 바로 이제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초드 합동기지에서 창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 육군의 제7사단이 모체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 제1, 2, 3, 4 안보지원여단은 그냥 새로 부대를 만들었어요. 새로 부대를. 그런데 이 제5 안보지원여단만은 제7사단, 제7보병사단을 모체로 해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 군사 고문단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안보지원여단이라는 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2017년도부터 창설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바로 그 작년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북한이 화성 14, 화성 15를 연달아서 쏘고요. 그 직전에는 제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6차 핵실험은 1메가톤이 넘는다고 미국 기상청은 발표를 했죠. 그럴 정도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평가가 됐던 게 바로 2017년이었고 2016년에는 제5차 핵실험을 북한이 했는데 그때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거다. 그러면 우리 미국은 그 수단을 가지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오다가 2017년 작년에 그래 북한이 보니까 6차 핵실험 또 하고 화성 14, 화성 15 쏘고 하니까 그래 북한은 선제 공격 해도 받아도 되는 나라야 라는 그런 국제적인 여론조성이 끝나버렸어요. 그때가 바로 2017년입니다. 그 2017년에 미국이 이 안보 지원 여단을 창설하는 러쉬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즉 안정화 작전을 하는 부대를 대규모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지금 이라크전, 아프간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는데 뒤늦게 이 안보지원여단, 즉 안정화 작전을 하는 군사고문단 부대를 이렇게 갑자기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 이건 뭐 어디에서 이런 대규모 전쟁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죠. 이 안보지원여단 하나는 한 8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습니다. 800명인데 그 800명이 전부 장교와 부사관이에요. 이 장교와 부사관이 58개 자문팀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한 개의 팀은 12명의 자문역이 있습니다. 뭐 각각 모든 분야의 정보, 통신, 그리고 그 어떤 그 제식 훈련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군사 자문을 하는 그런 그 각각 분야별로 해서 12명의 한 개 팀, 그리고 그것이 58개가 한 개 안보 자문 여단이에요. 그것을 지금 미국이 5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5개. 거의 한 300개 가까운 팀을 운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대규모로 군사 고문단을 해야 할 곳이 바로 어디냐? 저는 이라크전, 아프간전이 끝난 마당에 북한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북한. 왜냐? 북한은 개마고원 지역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즉 산악 게릴라전을 하면 미군을 괴롭힐 수 있다 라고 과거 김정일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10만 명 정도 됐던 특수부대를 2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게릴라에게 미군이 고전하는 것을 보고 그래 저거다 해서 이제 갑자기 김정일이 20만으로 특수병력을 늘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면은 많은 안정화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요. 랜드 연구소, 미국의 싱크탱크죠. 이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 그리고 이제 제니퍼 린드 박사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북한에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우호적인 상황에서 한 40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베넷 박사와 린드 박사의 합동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 생화무기, 미사일 같은 WMD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하는 데 무려 5만 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북한의 게릴라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압력하는 여러 가지 반군 세력들, 반항 세력들을 제압하는데 40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것도 신고가 아주 빗발치는 그런 우호적인 상황에서 40만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이 랜드 연구소의 베넷과 린드 박사의 연구 결과가 증명을 해주듯이 미국은 상당히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라크와 아프간에 10년 동안 발이 묶여서 전쟁을 해보니까 미국이 사실 휘청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한국군을 교육하고 또는 북한 현지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들 스스로 정리하게끔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겼겠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이야기가 나왔던 2017년부터 이 안보지원여단이 창설되어서 지금 제1안보지원여단만 창설돼서 실제 작전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이고 이제 창설 이제 막 마쳤어요. 전쟁 다 끝났는데 이 5개, 그러니까 한 300개 정도의 자문팀을 만든다. 이거는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그리고 점령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제5안보지원여단은 특이하게도 제7보병사단을 이제 모체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사단이 어떤 사단이냐? 바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6.25 전쟁 발생 직후에 바로 미 제1군단이 우리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죠. 그래서 1군단에 우리 지금 전진부대 1사단도 1군단에 배속이 되었었는데요. 영국군도 1군단에 배속이 되었었고 거기에 이 7사단이 1군단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2사단도 1군단 소속이에요. 1군단은 이 한국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미 8군은 1군단이에요. 그런데 한국전이 끝나고 나서 계속 그 2사단과 함께 남아 있었죠. 2사단은 의정부 그리고 이 7사단은 동두천에 있었습니다. 동두천의 캠프 K시에 7사단이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닉슨 덕트린에 의해서 1971년도에 이 7사단이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는 해체를 했죠. 해체를 했는데 그 이후에 파나마 침공할 때 다시 살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사령부 병력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력 하나도 없어요. 행정병만 있는 거예요. 사령부 행정병. 그 사령부 행정병 또 왜 있냐? 지금 한국에 주한미군 2사단이 있습니다. 원래 3개 예단 전투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미국으로 철수를 하고 한 개 예단 전투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미국으로 돌아온 2사단의 2개 예단 전투단과 합해서 이 예단 3개, 2사단의 전투 예단 3개의 행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요. 그렇게 해서 이 행정부대만 남아있던 이 7보병사단, 냉전 시기에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했었고 2사단은 중보병사단이에요. 중보병사단, 기갑사단이고 이 7사단은 경보병사단입니다. 그러면서 경보병사단이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 핵공격 임무를 했던 사단입니다. 아토믹 사단이라고 하죠. 핵공격 사단. 그런 임무를 하다가 전쟁 억지를 하다가 71년도에 철수를 하고 해체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지금 부활을 해서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담당 안정화 부대 창설 아니냐라는 것이 이 7사단을 모체로 하는 것을 보고 더 강력하게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아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향적인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이런 것은 결코 원칙은 바꾸지 않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답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김정은에게 줄 게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한국에 왔다 가면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돌아가서 자기 신년사에서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이만큼 조공을 받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엔 제재안 때문에 우리가 줄 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제재를 결코 완화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줄 게 없습니다. 줄 게 없는데 김정은이 왜 오겠습니까? 저는 안 오는 쪽으로 저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한국 서울 명동 구경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무 빈손으로 가도 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줄 건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몰라도 미국의 눈을 피한 아주 비공식으로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 정세는 계속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안정화 부대를 관리하고 자문하는 이런 대규모의 자문팀을 미국이 한 300개 정도의 팀을 갑자기 1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7사단입니다. 바로 주한미군 7사단이었던 그 7사단입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Window of opportunity is closing.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미 워킹 그룹 거기서 그 미국의 비건 한반도 담당 특별대표가 우리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에게 했던 말이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미국의 유엔 대사가 유엔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라고 하고는 58일 만에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는 후세인을 잡아서 교수형을 채버렸죠.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습니다. 아직 문을 잠그진 않았어요. 지금 북한을 안정화할 수 있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그 길을 안정화 작전할 수 있는 자문단을 미국이 300개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핵 리스트를 제출하세요. 그것이 우리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이렇게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우리 한반도 관련한 국방, 안보, 군사 정보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켜주십시오. 내일은 더 화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